나이팅게일 선서는 모든 간호사들이 정식 간호사가 되기 전 선서문을 낭독하며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의식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선서 이후 60여 명의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어느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닌 존스입니다. 20대 때 텍사스의 한 병원 미용실에서 미용관리사로 근무를 시작한 그녀는 이때 손님이 주로 의료진이었는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윽고 직업 간호학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게 꿈이었던 스스로를 위해 직접 아픈 아이들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첫 직장인 메소디스트 병원에서 8개월 만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권한이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고 자주 환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게 이유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직을 했지만 근무 태만과 실수까지 자주 하여 의료사고를 8번이나 내고 동료 간호사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견디지 못한 동료들은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고 직장 내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그녀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직을 하다가 1981년 초에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벡사 카운티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존스는 달라진 모습으로 환자를 대했는데요. 지극정성으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환자의 가족에게도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1981년 9월 어느 날 선천성 심장결함으로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던 로즈메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사망합니다. 이어 생후 8개월 된 리처드 넬슨 역시 가벼운 감기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할 예정이었지만 입원 직후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그 후에도 47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거나 이유 모를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원인을 찾던 중에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근무 중이던 사람이 지닌 존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이었던 로단 박사는 유가족들의 소송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합니다. 병원의 이름을 바꾸고 소아과 중환자실에 근무 중이던 모든 간호사들을 교체합니다. 이에 죄 없는 간호사들이 반발하자 로단 박사는 추천서를 써주며 다른 병원으로 원만하게 이직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때 존스도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사건을 은폐해버렸고 아이들의 죽음은 묻혀버렸습니다. 1982년 텍사스 커빌에 있는 소아과로 존스가 이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때 로단 박사는 소아과 담당 캐틀린 박사에게 존스의 채용을 만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은폐했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고 결국 캐틀린 박사는 존스를 간호사로 채용합니다. 그녀가 병원에 고용된 후 또다시 몇 달 만에 7명의 아이들이 원인 불명의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고비를 넘겼고 발작을 일으킨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지병을 앓고 있던 아이들이라서 발작을 일으켰다 생각했던 캐틀린 박사는 나중에는 건강한 아이들까지 예방접종을 받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문득 로단 박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존스만이 출입 가능한 약품실에서 숙시 니콜린이 들어있는 병에 자그마한 구멍을 발견했는데 두 병 중 한 병은 식염수로 채워져 있고 다른 한 병은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후 경찰은 존스의 소지품에서 숙시 니콜린과 헤파린을 발견했고 경찰의 수사에 지니 존스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지닌 존스는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잖아요.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구해야 하고요. 아파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추후 심리검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지닌 존스가 가지고 있는 병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대리민 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후 정성껏 간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일부러 아프게 만든 뒤 아픈 아이들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던 걸까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착한 간호사니까요. 이후 1982년 10월 12일 컵 카운티 대배심은 캐틀린 박사의 병원에서 일어났던 응급 사태에 대한 청문회와 조사에 들어갔고
과거 사망한 첼시의 시신에서 숙신 니콜린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4년 2월 15일 존스는 첼시를 살해하고 7명의 아이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검 생활을 하던 그녀는 교도소 감위를 방지하기 위한 텍사스 법 때문에 99년형이었던 형량이 33년으로 줄어들어 2018년 3월 가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했고 추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년 5월 25일 11개월 된 조슈아 소어를 비롯해 5명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가석방이 취소되었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명확한데도 그녀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아직까지 유가족과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니 존스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